영부인이 남편 내조하는 마누라들 청와대에 불러다가 나는 보석이 좋아 이때 소리 하면 남편 자리 지키려고 그 옆에 애들 장롱 속에 있는 보석 안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고흥 녹동이라는데 바닷가에 언젠가 민박을 하는데 그 집 사내가 술이 잔뜩 취해 들어와가지고 다짜고짜 마누라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고 나오자 옆편 내가 그냥 아글아글 쓰다가 사내 거기를 움켜잡고 늘어지자 남편은 이거나 옆편에는 못나 이러면서 아주 쌍스러운 부부싸움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옆편 내가 남편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장이 쓸 때마다 비싼 옷을 사가지고 챙겨두는 걸 시어머니 알고 이거 집안 망한다고 들어 누워가지고 남편이 술을 먹고 이제 이런 싸움이 벌어진 거랍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문재인이 마누라 옷값 문제가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니 하는 소리입니다. 그 요즘 문재인이 이삿짐 싸면서도 죽을 마실 겁니다. 문재인은 지금도 죽은 노무현 유서를 지갑에 넣고 다닌다던데 요즘 들어 그 피칠갑을 노무현이 꿈에 자주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게 된 게 마누라 권양숙이가 뭐 1억짜리 시계를 받았는데 노무현 피아제 시계 논두렁에 버려. 이런 제목으로 조선일보 한겨레 MBC, KBS, SBS가 검찰이 사실을 확인하는 중에도 그 조사 내용이 일일이 생방송으로 그냥 언론에 공개돼가지고 그때 왜 논두렁으로 시계 찾으러 가자고들 그래서 노무현이 부엉이 바위 위에 올라가 뛰어내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이는 국정원, 검찰, 언론을 잡지 못하면 자기도 노무현 짱 날지 모른다는 공포 그것 때문에 국정원에 박지원이 받고 윤석열이를 총장으로 받고 조국이를 법무장관으로 박아서 검찰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조국이 위선이 들통나가지고 윤석열이가 봐주지 않고 원칙대로 하는 사단이 벌어지니까 이걸 막으려고 허둥지둥 문재인이가 그 악바리 추미애를 내보내가지고 그 치맛자락에 매달리고 이런 발단으로 윤석열이 점점점 뜨더니 덜컥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 통골에도 마누라 옷값이 시중에 화제가 되니 노무현은 시계 논두렁 사건으로 죽었는데 저는 마누라 옷값으로 죽게 되는 게 아닌가 노무현 악몽 꾸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금의 청와대에서 나와 이래놓고 저는 보안이 어쩌니 저쩌니 핑계질로 청와대 구중궁굴에 묻혀가지고 호의호식했는데 윤석열이는 단호하게 청와대를 시민한테 돌려준다고 약속을 지키니 벼루기도 낯짝이지 지금 얼마나 쪽이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 안 들어오면 어쩐다 저쩐다 뭐 그 죽국지만한 탁현민이가 야지를 놓고 임종석이 청정래 이 주사판 아프랭이들 그리고 민노총까지 대규모 집회를 열면서 윤석열을 청와대로 몰아넣으려고 지저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것들이 이렇게 윤을 청와대에 몰아넣으려는 게 혹시 청와대에 몰카나 도감청 장비가 설치된 게 아닌가. 미국에서 청와대가 위험하니까 그거 조심해라 이렇게 일러준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그도 그럴 게 북한 고위급 탈북자가 간첩이 청와대에 그 뭐 관리
직원으로 있었대나 뭐 그딴 도감청 장비들 뒤져내면 될 것 아닌가 하실 분들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에 머리카락보다 가는 센서를 감아가지고 공기 떨림으로 대화를 분석하고 사람 심장 박동까지 체크할 정도로 그런 기술이 이 상상을 초월하고 그걸 찾으려면 적어도 수년이 걸린대요. 중공은 수백만 미국 공무원 데이터베이스까지 모든 기밀을 훔쳐내가지고 미국이 화웨이 장비에는 네트워크를 붕괴시킬 악성 코드, 백도어가 깔려 있다고 경고를 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중공 5G 사용을 금지할 정도로 기상천외할 기술로 각국의 기밀을 빼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자기네 정부 건물을 지을 때 나사못 하나까지 미국에서 실어다 짓지 않습니까? 이 중공 못지않는 게 북계 해커 조직이랍니다. 정찰 총국에 약 6천 명이 넘는 사이버꾼으로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한국 수력 원자력 공사 등 방송사 국방부 사이버망을 해킹한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대남 GPS 교란 장비를 운영하면서 비밀 레이더 기지를 설치해가지고 청와대를 집중 겨냥하고 있대요. 어쩌면 김정은이가 우리 영부인 목간하는 것까지 지켜보면서 키득거릴지 모를 상황입니다. 청와대를 손바닥처럼 보고 있다는 걸 30년 베테랑 수사 전문가 윤석열이 모를 리 있겠습니까? 이 북계에 콕낀 종북 종자들, 윤석열이 뭐 점쟁이 말을 듣고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는 둥, 이전 비용이 1조가 든다는데 왜 다른 데로 가냐는 둥, 별의별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를 청와대로 모으는 걸 보고 나는 그 춘생문 사건이 생각났어요. 춘생문은 경복궁 청와대 쪽으로 난 문인데 여기서 한바탕 피바람이 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제가 조선을 넘보자 고종은 이미 쇠약해진 나라를 구하려고 미국, 프랑스, 러시아, 청나라하고 등거리 외교로 일제를 견제하자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고립시키려고 대척 관계에 있던 대원군이 며느리를 제거한 것처럼 공작을 꾸며가지고 시해에서 그냥 궁 안에서 불태워 어디다 갖다 버린지도 모르게, 그리고 고종을 궁에 감금하고 매수된 궁녀들로 고종을 감시하게 합니다. 고종이 몇 시에 일어나 뭘 먹고 누굴 만났는지 동태를 샅샅이 염탐하는데, 그리고 친일파들은 고종이 마누라를 내쫓고 새 장가를 들 거라는 소문을 내면서 백성을 속입니다. 부인이 눈앞에서 강간당해 죽는 참극을 겪은 고종은 독살당할까 물 한 모금 맘 놓고 마실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그러자 고종은 궁 밖에 있던 엄비, 영친왕의 이제 친모죠, 엄비를 불러서 곁에 있게 하고 연명하던 중에 언더우드, 에비슨, 헐버트, 다이 등 미국 선교사와 교관, 그리고 미국 공사관 알렌, 러시아 공사 베베르, 군미 외교관들에게 그들 공간으로 좀 망명할 수 없겠는가 타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종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이규홍 등이 조선군을 인솔해가지고 명성이 시해당하고 한 달 뒤죠. 1895년 11월 28일 새벽에 이 경복궁을 포위하고 있는 왜군 감시를 피해서 춘생문으로 왕을 구출하려고 갔는데, 이때 친위대장 배신으로 일본군한테 체포가 되어가지고 임죄수, 이도철 등은 사형, 이충구 등은 종신유배, 이재순, 안경수 등은 곤장 100대. 곤장 100대면 대부분 죽거나 살아도 영불구가 되는, 이게 춘생문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백성들이
국모가 시해당하고 왕이 감금돼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석 달 뒤 고종은 엄비의 가마를 이용해서 간신히 러시아 공관 망명에 성공합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관에서 생각하면 뼈가 시린다 이러면서 백성들한테 내가 이래이래해서 지금 할 수 없이 러시아 공관에 들어왔다 하고 알리니까 백성들이 친일파들을 잡아다 질질 끌어다가 보신과 기둥에다가 묶고 몽둥이로 패 죽이고 더러는 청계천 바닥에 세워가지고 돌을 던져 쳐 죽입니다. 요즘 일본으로부터 영구비 명목으로 뒷돈을 받고 일제 식민지가 한국 경제의 원동력이라는 논문을 일본에다 써주고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해괴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일본에 내다 파는데 일본은 그 기업들은 이 책을 회사에서 사다가 직원들한테 무료로 배포하고 이러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쓰레기 같은 저 기자 나부랭이가 매국노 고종이란 외설 책자로다가 고종이 외국 공간으로 이리저리 도망쳤다느니 뭐 고종을 천하의 몹쓸 군주로 비하하는데 지금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로 우리 국익을 위해서 동맹을 맺을 수 있지만 그 당시 일본은 히틀러보다 더한 군국주의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고 우리 땅에서 얼마나 많은 금과 곡식과 당시 석유에 해당하는 석탄 그리고 아람들이 목재를 수탈해 갔는지 역사는 사실대로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국인들이 일본이나 만주나 연해주로 간 것이 일본이 땅을 수탈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쌀을 전부 일본으로 퍼가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이런 데로들 흘러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게 일본에 간 한국인들이 조센징이라는 멸시를 받으면서 끈질기게 일본 전국의 빠찡코 가게를 개설해가지고 성공한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비평가들이 보고 극찬을 하니까 일본에서 반일 종족주의를 읽은 젊은 애들이 우리가 그 니네 나라를 침략한 게 아니라 고종이 우리한테 팔았다는데 뭔 소리냐. 그리고 당시 쌀도 수탈해온 곳이 아니라 제일 비싸게 팔았다며.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 기반이 식민지 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고마워해야지 왜 이런 드라마를 만드냐 이러고 지금 엉겨붙는데요. 고종이 매국노로 비하되고 우리가 나라를 팔아먹은 잡종민족으로 광고되는데 사실 고종이 만든 학교가 일제가 36년간 만든 학교보다 많습니다. 이화여대. 그 이화여대 오약꽃 심벌은 고종이 직접 하사한 왕실문양이에요. 연세, 숙명, 진명, 정신, 경신, 경기고등학교 등등 고종이 서양인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전국에 세운 학교가 일제가 세운 학교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여기에 학교를 세운 건 지네 자식들 가르치려고 했던 거지. 아니 해방되고 문맹률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80%가 문맹이었어요. 무슨 교육을 해 걔들이 그냥 노예로 착취만 했지. 이거를 그냥 미화를 하고 이런 민족은 그거 참 이 고종의 이런 업적을 아는 한국인들이 없어요.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고종은 뭐 바보고 독살당한 사람 보고 그 집 왕족이 호의호식했다고 이때 소리들 하고 이러는데 아니 왜 일본들은 자국민 수백만 명을 죽게 한 왕을 위해서 활복을 하는데 우리 이렇게 애쓰다 죽은 군주를 바보로 모니 참 얘기가 딴 길로 갔는데 윤석열이 청와대에 들어갔다면 나는 그가 이 첨단 도청 장비로 고종처럼 감금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주사파들이 문재인을 청와대에 묻어두고 그를 북계 꼭두각시로 만든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임기 내내 유체 이탈 헛개비 짓을 했겠습니까? 탱자 들고
뭔 알이라는 풍수쟁이들이 청와대 터가 나빠서 대통령들 말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청와대 자리만큼 좋은 터는 없습니다. 외국 정상들도 와보고 주변 산세나 그 유구한 역사에 입을 다물질 못한대요. 청와대 터는 고려 왕이 묵던 1000년 전부터 왕궁에 세워진 곳이었고 600년 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당대 최고 풍수 고수 무학대사 당대 최고 지성 정도전이 여러 여건을 살펴가지고 이곳에 왕궁을 지었고 세종대왕이 이 왕궁 맨 윗자리 지금 청와대 그 터를 경무대라 이름 붙여가지고 서울을 전망할 수 있는 이 경무대는 조선군대 훈련장이나 과거 시험을 보는 과거장 그리고 왕이 그해 농사가 잘 돼 있는지 알아보려고 직접 농사를 짓는 8마지기 농도 있었고 왕손을 생산한 후궁들 위패를 모시는 성지였어요. 그리고 이 터가 어느 나라 대통령 관저보다 넓습니다. 일본이 조선 왕실의 길을 누르고 이 나라를 영구히 지배하려고 여기에 큰 대자 형태로 총독 관저를 짓고 그 남쪽에는 일자 모양의 청사 그리고 덕수궁 앞에 본자 모양의 시청을 지어가지고 북악산에서 내려다보면 대일본이란 글로 보였습니다. 어느 지관은 일본이 원폭을 쳐맞고 수백만이 죽어 자빠진 건 겁대가지 없이 이곳에 총독 관저를 지었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대통령 관저로 사용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세종대왕이 지은 경무대란 이름을 그대로 이제 사용하게 했고 그 뒤에 윤보선 대통령이 입주하면서 기와가 푸른색인 걸 보고 청와대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 뒤 박정희부터 문재인까지 10명의 대통령이 이곳에서 국정을 수행했는데 이 터가 명당인지라 우리나라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가장 빠르게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터가 좋아서 이제 나쁘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지도자라고 나선 자들이 이 터에서 그 책무를 게을리하거나 치우치면 그 스스로들 지들끼리 벌을 받은 거예요. 그 우리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멀쩡히 나갈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이게 무서운 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윤석열이 이 명성지를 국민에게 개방하고 권위적 대통령 대신 국민 속에서 직무를 보겠다고 하니까 청와대는 그동안 대통령 관저의 임무를 마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과 외국 관광객들이 이 비경 속을 거닐게 되는 겁니다. 서울을 지키는 삼각산 전체 형상을 볼 때 이 터의 배경, 북악은 남성 성기에 해당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북악의 본체 삼각산은 고려의 수도 개성에서 보면 삼각 봉우리가 이렇게 보여서 그 전부터 삼각산이라고 불렸는데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걸 북한산이라고 삼각산이 본명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삼각산 통신으로 한 것도 이제 그 때문입니다. 백운대는 경기도 최고봉이고 그 산세는 가히 세계 제일 절경, 비경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몇 개국 다녀봤지만 수도에 이런 산이 있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 민족은 고조선 이전부터 지도자가 거처하는 궁을 다른 나라처럼 권위의 상징으로 여기기보다 배움의 터전으로 여겼어요. 각 마을에서 지혜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당군이 머무는 궁에 보내면 당군은 이들 앞에 나서서 먼저 하늘에 절을 하고 계율을 지키자고 다짐을 하는 의식을 해서 백성들 국력을 지켰는데 4000년 전 기독교 율법은 10계명인데 7000년 전 우리 율법은 9가지입니다. 이 규율은 지금도 유효하니까
교양 충전 삼아 9개 중 1개만 보겠습니다. 7번째 계율인데, 지도자는 나를 비우고 희생하는 기풍을 일으켜 몸과 마음을 정숙하게 다스리고 상과 벌이 바르게 공평하게 할지어다. 평등, 공평, 기회의 균등 이런 건 다 이제 여기에 내포된 말이죠. 남과 내가 신의를 잘 지키면 천만 사람이 능히 복을 받아 뭇 백성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당군이 먼저 하늘에 절을 하고 이런 계율을 외우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옳습니다. 따르지 않는 자는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고 이렇게 9가지 계율을 익히고 맹세를 하고 했다는데 7,000년 전 우리 조상님들 가르침이지만 지금도 하나 틀린 말이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노무현 유서보다 이 가르침을 수첩에 넣고 다녔다면 지금같이 주적과 국민에게 개쪽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도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손바닥에 그린 왕자는 국민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결심으로 삼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누라 단속 잘해야지 김정숙이 그건 뭡니까? 영부인이란 에펜네가 말이야 이때만은 진주 반지를 자, 지금 보시면 한눈에 띌 정도로 알이 큰 진주 반지를 착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같은 장면에서 알이 또 사라진 반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알이 큰 진주 반지였는데 잠시 후에 안 보였죠. 바로 손바닥 안쪽으로 반지를 돌려 낀 겁니다. 다른 반지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도록 반지를 돌려서 알이 안쪽으로 손바닥 쪽으로 가게 돌려서 낀 바로 그 부분이 언론에 포착이 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둑질한 작물입니까? 감추기를 왜 감춥니까? 저런 신보면 청와대를 작물 창고로 만들고 남지 않았겠습니까? 청와대가 권위적이라는 게 영부인이 건건찝찝한 자리에 있는 남편 내조하는 마누라들 청와대에 불러다가 나는 보석이 좋아 이때 소리하면 남편 자리 지키려고 그 에펜네들 장롱 속에 있는 보석 안 갖다 바치겠습니까? 그리고 잘 갖다 바치면 자네한테만 일러주는 말인데 이번에 저쪽으로 길이 난데 그거 땅 사가지고 돈 남으면 넘고. 그러니까 청와대가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문재인을 거울 삼아 단군 가르침대로 탈권위 반드시 하고 이 나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